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칠판 봐봐.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집합의 표현 방법이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 그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거에서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집합에 포함되는 관계를 쓸 때는 원소가 집합에 포함돼요 라고 할 때 삼지창 쓴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칠판 봐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는 자, 이지창을 씁니다. 이지창. 됐어요? 그래서 집합 A가 다른 집합 B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집합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이지창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결론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부분집합 안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나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그러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봐야 집합관계를 볼 수 있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니? 라고 얘기를 하면 봐봐. 우리 반에 A라고 하는 반이 있어요. A라고 하는 반 안에 나은이, 서우, 영혜가 있어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집합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수업이라고 생각해봐. 자, 너무 다 잘해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니네 숙제 잘해오고 일일 테스트 잘했고 시험도 100점 받았네? 아무도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이 시험 그 교실 안에 있어 없어 사람이? 없지. 그것을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 한다 그랬어? 그치. 아무도 없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하나 만들어지고 근데 내가 이런 거야. 서우가 원방을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방 수업을 서우를 불러서 보충을 해줄 거야. 자, 그럼 그 강의실 안에 서우라는 애를 위한 수업이 하나 생기지. 그치? 그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야. 내가 이 구성원을 가지고 클래스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내가 서우만 데리고 수업하는 걸 만들고 싶은데 집합의 표현을 쓸 때는 항상 바깥에 괄호를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서우도 만 데리고 수업할 수도 있고 나은이만 데리고 수업할 수도 있지, 쌤이. 그리고 누구만 데리고 수업할 수도 있어. 영혜만 데리고 수업할 수도 있죠. 근데 보니까 오늘 셋 중에 서우는 너무 잘했어. 서우를 빼고 못한 애들 둘 데리고 할 거야. 그러면 나은이랑 영혜 데리고 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영혜가 너무 잘했어. 그럼 영혜 빼고 서우랑 나은이만 데리고 수업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쵸? 근데 어느 날은 나은이가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영혜랑 서우만 데리고 수업하는 날도 있겠죠. 그쵸? 내가 이런 식으로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야, 본 수업 외에 추가 수업 한 번 더 할 건데 니네 다 와 라고 하면 어떤 그룹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나은이, 서우, 영혜가 모두 오는 그룹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로 새로운 집합을 계속 만들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니? 라고 했을 때 집합 A에 뭐가 된다? 부분들로 만든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부분 만든 근데 선생님 얘는요 부분 집합이라고 하기에는 원래 집합이랑 똑같은데요? 그쵸? 얘는 원래 집합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애들은 진짜 부분 집합은 아니잖아요. 그쵸? 부분이 아니잖아요. 부분이 아닌 전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에서 나 자신을 뺀 요 부분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짜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무슨 집합이라고? 부분집합이 된다. 이해됐어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졸지 마세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해서 볼 건데 어떻게 포함 관계 생각할 수 있니? 어차피 서우라고 하는 집합은요. 서우라고 하는 집합을 예로 들어보면 얘는 누구에 포함되는 거야? 우리 반 A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집합이지. 그치? 서우로 만든 집합, 내 부분 집합은 A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서우에다가 괄호를 쳐놨으면 이 괄호가 집합의 표시라고 했잖아. 이렇게 딱 울타리를 딱 쳐서 가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집합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괄호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집합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우라고 하는 집합은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괄호를 제외하고 서우만 쓴다면 서우는 집합에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원소지. 그치? 원소니까 얘는 A에 포함돼요 라고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괄호를 치면 집합이 되고요. 괄호를 벗겨내면 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이 있고 부분집합은 A라는 집합, 원래 집합에 포함이 된다. 진부분집합 또한 포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나중에 집합을 만들었는데 선생님 A랑 B가 서로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렸을 때는 얘가 무슨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이것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서로 같은 집합. A랑 B가 똑같다.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자, 뒤에 넘어가서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제가요, 선생님, 얘네들을 가지고요, 봐봐. 내가 아까 우리 반 A에 있는 그룹의 애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몇 개 만들었어? 얘들아? 부분집합이 몇 개 나와요? 6개 나왔어요? 부분집합이 몇 개 나왔어요? 7개 나왔어요? 8개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안 세워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만들었잖아. 부분집합이 몇 개냐고? 8개잖아? 근데 얘들아 봐봐.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보강 수업을 열 거야. 그치? 칠판 봐, 칠판. 내가 어떤 집합을 만들 거야. 자, 근데 이 집합을 만들고 싶은데 원소들이 가지는 경우는 어떻게 돼? 그 집합에 가거나 안 가는 거지. 맞아? 그러면 원소 하나가 가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개지. 그게 원소 개수마다 반복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요. n이 원소 개수, 집합의 원소 개수라고 했을 때 2의 n제곱계로 보는 거예요. 왜? 그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원소의 개수, 2의 n제곱계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 봐봐.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서 나 자신 하나는 빼고 본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n제곱계에서 뭘 빼주는 거야? 나 자신인 1개를 빼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고요. 진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 다음에 부분 특정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뒤로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한번 보자. 자,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봐봐. 연산 기호는 좀 새롭게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알던 거랑 좀 다르게 보면 되는데 그냥 외운다고 생각해. 왜 저렇게 생겼어요? 라고 묻지 마. 집합 A랑 집합 B를 합쳐요. 그러면 이렇게 U자로 생긴 거 보이죠? 그쵸? U자 보여요?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합집합이라고 하는 기호고요. 합집합.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 B가 우리가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랑 B 싹 다 봐주면 돼. 둘 다 더해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 또는 B에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얘들아 왜요라고 묻지 말고 그냥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A 교집합 B래요. 이게 뭐라고요?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둘 다. 얘들아 교자가 이제 나오면 우리가 이게 교차되는 그 교를 얘기하는 거잖아. 나도 있고 쟤도 있는 거. 그러면 얘는 나랑 A랑 B의 뭐가 되는 거야?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A랑 B에서 겹쳐진 부분, 여기가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표현하면 A and B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서로소입니다 라는 것은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과 같아요. 얘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과 같다라는 얘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랑 B가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우리는 서로 따로 놀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은 A는 B꼴이면 서로 같은 집합이겠지. 이러면 서로 같은 집합.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는 A가 B랑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나왔고요.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는데 이거 이따 문제 풀면서 볼 거고. 자, 집합기호 먼저 정리할게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체 집합 있고요.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건 우주, 영어로 뭐야? 우주? 거기에 앞글자 U를 따와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집합 있고 여집합 있는데 자 일단 여집합부터 볼게.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C를 씁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집합은 여자가 무슨 여자야? 아닐 여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뜻이 뭐가 되냐면 A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하면 A가 있고 A가 아닌 이 전체 집합 범위 안에 A라는 게 있으면요. A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 바깥 면적이 여기가 A의 여집합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A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집합 볼 거예요. 차집합 말 그대로 백입니다. 근데 얘는 A의 차집합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A 차집합 B라고 읽을 건데 A 차집합 B가 표현하는 거는 차집합 그만 줘라. 연산기호 놓치면 수업 못 따라와. 자,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를 빼라고 얘기하는 거야. A에서 B를 빼. 겹친 거 다 빼. 자, 그러면 여기가 A 차집합 B가 돼요. 근데 차집합은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가 서로 달라. 왜? 해당되는 구역이 다르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B차집합 A가 되는 꼴이니까 어디가 B차집합 A의 그림에서 표현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은 B차집합 A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지금 일단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졸면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 집합의 연산기호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앤데.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했어. 기대지 마, 벽에. 자, 집합의 연산의 성질, 여집합의 여집합은 납니다. 뭐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니까 뒤로 넘기면 나올 거고요. 자, 나머지 쭉쭉 다 문제 풀면서 볼 건데 외워둬야 되는 거 하나 있다. A 차집합 B, B 차집합 A인데요. 차집합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얘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는 거야. 자, 왜 그렇죠? 라고 하면 증명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 있는데요. A랑 B가 있고 바깥에 B의 여집합 자리가 있을 거야.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여집합이 두 번 겹쳐진 부분을 찾으란 얘기잖아요. 자, A 자리가 여기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자, A 자리가 요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뭐 찾으래요? B의 여집합 찾으래요. B의 여집합이 요렇게 바깥면적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B금이 두 번 쳐진 자리가 교집합이잖아요? B금 두 번 쳐진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어?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보니까 누구랑 똑같은 거야? 아, 이거 A 차집합 B랑 똑같네.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근데 얘들아, A 교집합 B나 얘는 뭐랑도 똑같게 표현할 수 있어? B 교집합 A도 사실은 똑같은 표현 아니야? 중간에 겹치는 건 똑같잖아요. 자,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 사이에는 무엇이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교환 법칙. 잠 오면 서서 들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또한 어떤 게 성립하니라고 물어보면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성립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 좀 조세요. 자, 됐습니까? 안 듣겠죠? 조느라. 자,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 얘들아, 정신 차려. 자, 특정 원소 문제부터 풀 거야. 131인데요. 여러분들, 자, 노트, 아니다. 노트 피지 말고 313번 한번 같이 풀어보자. 이거 풀면서 보자. 313번 노트 펴봐. 거기다 같이 풀자 그래. A,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A, B를 1, 2 뭐라 적혀 있어? 3, 4, 5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공집합이 B에 포함된대요. 노트 꺼내라 그랬어. 공집합이 B에 포함된대요. 자, 그 다음에 2번 1이 B에 포함됩니다. 자, 3번 3은 A가 아닙니다. 4번 아, A네. 다른 건 B지. B, A 맞지? 그 다음에 2가 지금 A에 포함됩니다. 5번은 뭐라 적혀 있어요? 1, 3, 5가 B가 아니래요.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일단은 우리가 A에 포함되는 원소는 1이랑 2만 있는 거고 여기서 구분 먼저 할 거야. A에 포함되는 원소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1, 2랑 2가 원소 찾는 거야 지금. A에는 1, 2가 있고 B에는 원소가 뭐뭐 있어요? 1, 2, 그렇지. 1, 2, 3, 4, 5는 B의 원소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공집합이 A에 포함된대요. 맞아요? 아니에요?
공집합이 A에 포함된대요. 그쵸? 맞아요. 왜? 밑에다가 쓰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무엇이니까?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쵸? 자, 2번 1, 2, B에 포함되는데 이때 기호가 몇 지창이야? 3지창은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묻는 거죠. 그러면 1이라는 원소가 B에 있니? 물어보는 거잖아.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죠. 자, 얘가 원소 얘기하는 거죠. 원소.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이라는 아이는 A에 포함이 안 돼요 표현하고 싶은데 3지창이지. 그러면 원소 3이 A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 라고 묻는 거지. 맞아 아니야 이거? 맞죠? A의 원소가 없죠. 1, 2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4번 보세요. 2가 A에 포함되는지 물었는데 자, 이때에 이게 2지창이지. 그럼 2지창은 누구랑 누구의 포함 관계야? 그렇지.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한 건데 근데 괄호 2가 됐으니까 얘들아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괄호를 표현을 했다면 나는 2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라는 표현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가 되겠지. 왜? A는 2라는 원소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5번 보세요. 1, 3, 5로 만든 것은 B가 아니래요. 틀렸죠? 왜? 1, 3, 5라고 하는 원소를 모아놓고 야, 너희들 셋만 모여있는 집합을 내가 만들 건데 그러면 얘는 B의 부분 집합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쳐주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려서 5번이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뒤로 넘겨봐봐. 자, 이것도 문제 풀면서 같이 볼 거예요. 316번 보세요. 자, 이거 놓치면 집에 가서 숙제로 풀어와야 돼. A라고 하는 집합이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1이야. 자, B라고 하는 집합이 2에 A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A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얘들아. A가 문제 밑줄 치세요. B에 포함된대요. A가 B에 포함된대요. 자,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가 B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얘들아.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어떻게 생겨야 돼? 자, 1번. 1번. 2번. 1번이야, 2번이야, 얘가 말하는 거. 1번이지. 그치?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보자고. 그러면 A에 들어있는 원소는 B에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2는 여기가 생각해봐 얘들아 2가 A제곱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린 누구를 봐야 돼? 무조건 되는 애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던지 아니면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야지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첫 번째 A-2가 마이너스 1이려면 A가 얼마예요? 1이에요. 자, 그럼 A가 1이면은 여기다 넣어봐봐. 자, A가 1이라고 생각하고 A의 원소를 다 찾아보자. 그럼 마이너스 1에 1 집어넣으니까 0 나오죠? 맞아요? 자, 그럼 B도 찾아보자. B는 2에 마이너스 2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1이랑 0 아니에요? 잠시만. A 여기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아, 그럼 여기도 얼마야? 0이지. 왜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지? 자, 됐죠? 그쵸? 그러면 이거 봐봐. 얘가 얘에 포함돼야 안 돼? 되지? 오케이. 그러면 자, 2번. 다른 경우도 보기는 봐야 돼요.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가 얼마예요? 2죠. 그쵸? 그럼 A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자, A라고 하는 애는요, 어떻게 들어가요? 마이너스 1에다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3이 되죠.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가려면, 자, 2가 있고요. 2 집어넣으면 0이죠.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지 않니? 두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두 자리에 지금 맞는 숫자가 없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도 집어넣어서 풀어봤자 마이너스 1이니까 3이랑 0이 안 맞아서 A가 B에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A가 1인 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풀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8번 봐봐. 야, 내가 지금 숙제 거의 다 풀어주는데 니네. 318번 봐봐. 자, A는요. 4,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고요. B는요. 2, 5, A 제곱 마이너스 3A예요. 근데 문제 밑줄 쳐, 얘들아. 여기다 밑줄 쳐.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A가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다 밑줄 치고 는 뭐라고 써야 돼? 얘가 뜻하는 바는 A랑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이다. 그러면 니네 풀 수 있겠지? 서로 같은 집합 돼야 되니까 누가 4여야 돼? 여기에서? 그치. 얘가 서로 같은 집합이 돼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4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값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이거 A 얼마 나와 얘들아? 두 개 풀어봐. 에? A가 4면 돼요? 그렇네. 잘하네. 자, A는 얼마? 4면 답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A는 4라고 일단 쓰세요. 선생님 굉장히 많은 문제를 숙제를 같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필수 문제 10번 봐봐. 얘는 니네가 밑에서 확인 체크 다 풀어와야 돼. 얘들아 필수 문제 10번 별표 치세요.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줬는 건데, 자, 뭐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칠판 봐. 얘들아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원리는 되게 간단해. 자, 이런 거야. 우리 반에 서울한다. 자, 우리 반에 집합 A가 있어요. 그쵸? 자, 영혜, 서우, 나은이 있어요. 맞아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야. 나는 특정 원소 경우는 두 가지야. 무조건 포함하던지 포함 안 하던지. 이해됐어? 자, 근데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치킨을 사줄 거야. 우리 반 애들 셋을 데리고. 근데 그 중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나 치킨 사줄 건데 나은아, 너는 내가 꼭 데려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난 나은이 사줄 애 무조건 포함시켰어.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무조건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애는 나은이를 무조건 포함해서 데리고 가서 치킨 사줄 거란 말이에요. 자, 치킨 먹는 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 나은이만 올 수도 있고 나은이 영애 올 수도 있고 나은이 서우 올 수도 있고 그치? 나은이 서우 영애 다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나은이를 빼놓고 항상 다 찾아야 되냐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나은이를 무조건 포함시킨다 그랬으니까 얘를 나은을 제외한 나머지로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영해랑 서우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거예요. 그러면 집합이 어떻게 돼요? 공집합이 하나 있죠. 안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영해만 오던지 서우만 오던지 영해랑 서우가 둘 다 오던지. 그치? 이 경우에 나는 나은이를 무조건 띄울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나은이만 다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내가 무조건 포함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때는 이의 n개가 지금 원소 개수예요. 얘들아, 집합의 n개는 원소 개수고요. 내가 이제 공식화 시켜야 되니까 무조건 포함시키는 원소를 내가 k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의 n-k개가 무조건 포함되는 원소 개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근데 맛있는 거 사줄 건데 10명에는 빼고 사줄 거야. 10명에는 빼고 10명에는 안 사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영해 빼고 서우랑 나은이만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그치? 영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영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영해 빼고 나머지 애들로 집합 구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식이 포함시키지 않는 원소 개수를 m개라고 했을 때는 2의 n제곱계에서 내가 빼고 싶은 원소 개수만큼 빼고 만들면 집합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가 항상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어떤 건 포함시키면서 어떤 건 포함시키지 않는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을 찾아야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전체 개수에서 무조건 포함시키지 않는 애들 빼놓고 집합 만든 후에 무조건 포함시킬 애들 쏙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둘 다 빼놓고 집합 만들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애는 버리고 포함시킬 애들은 그 원소 집합 만들어진 데 쏙쏙쏙쏙 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요렇게가 되면 얘는 포함시키는 K개와 포함시키지 않는 M개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 특수한 해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해가 안 되겠죠?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아까 몇 번? 10번 이제 봐봐. A라고 하는 집합이 뭐가 있어? 3, 4, 5, 6, 7이죠? 자, 1번 보세요. 5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3, 6은 없어야 된대. 그치?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5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5는 무조건 포함시키면서 3, 6 뺀 걸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전체 개수 몇 개야? 5개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2의 5제곱에서 자, 반드시 포함시키는 거 1개 빼면서 포함시키지 않고 싶은 애들 2개도 빼서 만들 거란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신영이야, 너 이해 못하고 있어 혹시? 이해하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2의 2제곱이니까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예로 만들어줄게. A의 부분집합을 그럼 실제로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면 일단 4랑 7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봐. 봐봐. 나 3, 6은 포함 안 시킬 거니까 원소 없다고 생각하고 부분집합 만들면 공집합 자리가 있잖아요.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하나 나오죠. 그쵸? 그리고 원소가 4 하나 들어가는 거 하나, 7 하나 들어가는 거 하나, 4하고 7 들어가 있는 거 하나가 나오는데 야, 나는 있잖아. 여기에 5는 무조건 포함시킬 거라니까?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집합에 5 집어넣어. 여기다가 5 다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는 변함이 없는데 얘가 원한 조건은 다 만족이 됐잖아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1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경우. 자, 거기도 밑줄 쳐.
얘들아, 이거 봐봐. 적어도 하나는 홀수여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A인 경우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전체에서 뭐 해줘요? 얘들아? 적어도 뭐뭐인 경우의 문제는 우리가 언제 풀었던 거야? 경우의 수 문제에서 풀었던 거잖아. 그럼 봐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는 원소로 갖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모든 경우에서 빼면 되지. 무엇을? 홀수가 원소로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요. 맞아요? 모두 짝수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말은 홀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 말은 오로지 짝수로만 만들 거란 얘기란 말이야. 전체 경우는, 그럼 모든 경우는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계지. 그치? 여기서 뺄 거야. 홀수 원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그럼 홀수 원소를 빼야 돼. 3, 5, 7 빼. 그치? 그럼 2의 몇 개야? 제곱계죠. 맞아요? 짝수만 가지고 푸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2의 5제곱, 32에서 4를 빼니까 28가지의 부분집합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를 못하면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찾으면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필수문제 11번 넘어가서 보자. 자, 필수문제 11번이요. 요거 얘들아 별표 치세요. 별표 3개. 자, 문제 봐봐. A는 2랑 4고요. B는 12의 양의 약수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부터 쭉 다 써볼게. 뭐뭐 있어? 1, 2, 3, 4, 6, 12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 밑줄 쳐. 자, A, X 10. 왜? 10. A에서 B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때에 집합 X의 개수 물어봤어요. 이거 X는요, A보다는 커야 되고 B보다는 작아야 돼요. 얘들아, 봐봐. 여기다 밑줄 치고 정리해. 얘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얘기해보면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A, X, B까지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최소 그러면 이 얘기잖아. 이 관계를 살펴보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A의 원소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치?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X는 A의 원소를 무조건 포함시킨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왜냐면 내 안에 A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냥 무조건 포함시켜야 돼. 근데 그러면 X가 뭔지 모르는데 X가 전체 개수는 몇 개인데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X가 봐봐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의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여겨야 되냐면 자 이런 거야. A가 B에 포함됩니다. 요 뜻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까지가 항상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을 쭉 확장시켰을 때 이 끄트머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됐어? 근데 얘도 봐봐. 그럼 X가 B에 포함되니까 X의 최대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B까지 가는 거지. 그치? 그럼 X가 제일 많이 원소를 가져도 B의 개수만큼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말뜻이 뭐냐면요. 원소 전체 개수, N개의 원소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지. 그치?
6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 특정 원소 몇 개를 무조건 가져요? 특정 원소 K 2개를 무조건 가지니까 공식을 집어넣으면 2의 6제곱에서 2를 뺀 만큼으로 들어가니 2의 4제곱개만큼 부분집합이 무조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안에 X가 존재한다 이 뜻인 거야. X가 뭔진 모르지만 X를 만들 수 있는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2의 4제곱개 16개다 이 얘기인 거거든. 왜냐하면 X는 하나의 집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X는 부분집합이니까 쟤로 만들 수 있는 X가 될 수 있는 후보의 개수가 16개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봐봐. 321번도 같이 풀 거야. 자, A는 지금 뭐랑 뭐예요? 0, 1이죠. B는 뭐예요? 0, 1, 2, 3이죠. 자, A가 X가 B를 만족시킬 때 자, 만족시키는 집합 X가 될 수 없는 것은 물었지. 그럼 얘들아 몇 번일까? 4번. 왜? 0이 없어요. 그렇지. 왜? 얘가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 X는 A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X라는 집합에는 0과 1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잘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왜? 0이 없어요. A는 0이 있는데 걔는 0이 없어요. 자, 뒤로 넘겨서 집합의 연산 아까 얘기했는데 얘도 얘들아 크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 같이 풀면서 볼 건데요. 이거는 필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 연산 밑에 거 니네가 직접 많이 해봐야 돼. 자, 1번 봐봐. A는 얘들아 3, 5, 7이야. 자, B는 4에서 9 사이의 정수래요. 뭐예요 그러면? 5, 7. 5, 6, 7. 그 다음에 C는 12의 양의 약수래요. 그럼 1, 2, 3, 4, 6, 12죠. 그쵸? 자, 여기서 1번. 5, 6, 7, 8까지 있는 B. 아, 맞네. 5, 6, 7, 8까지네. 요렇게 9까지니까. 자, 여기에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구하라 그랬지. 요렇게. 자, 얘들아, 이거 노트 피든지 아니면, 책에 빈 공간에 니네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데, 이거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 거야. 자, 칠판 봐봐. 3개짜리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은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요렇게 그려요. A, B, C. 뭐 빛의 3원소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것처럼 요렇게 그릴 거야. 자, 이거 칠판 봐. 여기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A랑 B랑 C랑 요 중간 자리는 셋 다 겹치는 구간이잖아. 셋 다 겹치는 숫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없죠? 셋 다 겹치는 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없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뻥 뚫어.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를 잘 봐야 되는 거냐면 자, 여기 보여? 요렇게? 요 부분은 그러면 뭐냐면 A랑 B만 겹치는 부분인 거야. 맞아? A랑 B랑 C랑 겹치는 게 아니라 오로지 A랑 B만 같이 갖고 있는 거 찾아야 돼. 그럼 뭐야? A랑 B랑 똑같이 갖고 있는 거? 5, 7. 그치? 5랑 7. 이 양쪽에 똑같이 겹치죠? 그러면 이 자리가 뭐란 얘기예요? 5랑 7이 된다는 얘기예요. 5, 7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요 자리는 그럼 뭐겠어? 누구랑 누구만 겹치는 자리겠어? A, 그렇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 A 교집합 C라고 쓴다고. A 교집합 C. 자, 그럼 A 교집합 C는 뭐가 있습니까? 3. 3이 겹쳐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3이 들어간다고요.
자, 그 밑에 여기는 누구랑 누구의 교집합 자리예요? 그렇지. 비교집합 C 자리인 거야. 그치? 그러면 비교집합 C 보니까 어떻게 돼요? 6 하나 겹쳐요. 그러면 여기가 6이 되네요. 6.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 자, 여기 봐봐. 여기 남은 애들은 1, 2, 4, 12라는 애는 C만 갖고 되는 애들이잖아.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진짜 순수한 C잖아. 그치? 그런 애들이 어디 들어가야 돼? 1, 2, 4, 12 여기 들어가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B에 오로지 B 자리만 해당되는 애는 누구야? 8이지. A 자리에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애 있어 없어? 남은 원소가 없지. 이게 지금 집합의 표현 방법이란 말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문제에서 근데 이런 얘기 했어. B 합집합 C에서 교집합 A 자리 찾아달래.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겼잖아요. B 합집합 C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B 합집합 C면 B랑 C를 전부 갖고 있어야 돼. 요렇게. 여기. 됐어? 여기서 누구가 겹치는 것만 봐달라 그랬어. A에 겹치는 부분만 봐달래. A가 겹치는 부분은 그럼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이렇게 새싹 모양 부분. 그쵸?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자리가 숫자가 누구예요? 3, 그렇지. 3, 5, 7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두 번째. 자, 문제가 뭐예요? A 교집합 B에 합집합 C를 물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거 찾아보자. 벤 다이어그램 있는 걸로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A, B, C라고 잡았는데 A 교집합 B가 어딥니까?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 자리라서 여기잖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서 C를 합집합 시키래. C가 이만큼이잖아? 이거 합집합 시키래. 그러면 이 그림이 저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누구야? 이거 아니야? 요 자리? 요렇게 생긴 요 자리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누구누구 있어요? 응, 불러봐. 1, 2, 4, 12, 6, 3, 5, 7이죠? 3이 왜냐고? 3이 왜 3 저기 있잖아. 아니 3 여기 있잖아. 늦게 썼잖아. 됐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방법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거 조금 어렵진 않은데 니네가 찾아보면 되고 3번 문제도 봐봐. 얘도 위에 게 이해가 돼야 니네가 밑에 걸 쉽게 풀 수 있거든. 얘도 필수 문제 같이 풀 거야. 3번 봐. 전체 집합이 12 이하의 자연수래요. 1에서 12까지. 그쵸? 전체 집합. 자, 이 사이에 A는 짝수래. 그럼 얘들아, 선생님 짝수가 무한집합이에요 라는 소리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지금 이 문제에서 숫자는 오로지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만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준 거야. 전체 집합이 1에서 12까지가 있으니까.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숫자 중에 짝수는 누구누구예요? 2, 4, 6, 8, 10, 12죠. 그쵸? 자, B는 3의 배수. 그러면 여기서 12까지 3의 배수 3, 6, 9, 12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집합이 지금 정리가 된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A랑 B가 있으면 보통 표현해줄 때 얘들아 어떻게 그리냐? A랑 B가 교집합이 어느 정도 생기게 그려줍니다. 됐나요? 자, 원소 안에 집어넣어보자.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거 뭐 있어요? 둘 다 들어가는 애. 또 10. 그럼 6이랑 12가 여기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6이랑 12 빼고 나머지는 뭐야? 2, 4, 8, 10 요렇게 들어갈 거고 B에만 해당되는 애들은 누구야? 3,
3이랑 9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아무데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숫자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누구 있어?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애들. 보입니까? 자, 얘네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해석하면서 풀 거예요. A 합집합 B는 어디야, 얘들아? 요 전체가 A 합집합 B지. 맞아? A 합집합 B. 요거는 쉽지, 이제.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중간 자리만 들어가면 요거 뭐예요? 교집합이죠. 그쵸? 자, 써볼게. A 교집합 B. 노란색으로 쓴 거. A 합집합 B. 자,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테두리 자리만 요만큼 사과 깎아먹은 것처럼 요렇게 생긴 요 자리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봐봐. A에서 B를 뺐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A에서 B를 뺐어. 뭐라고 써? A 빼기 B지. 그치? 이게 뭐야? A 차집합 B라고요. 차집합 B.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요. B 차집합. 그렇지. B에서 A에도 포함되는 애들 싹 다 빼버린 거야. 나는 오로지 순수 혈통 B만 갖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런다고? 쓸 때 뭐라 써야 돼? B 빼기 A라고 쓴다고요. B차집합 A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근데 하나 더 볼게. 여기서 이거 이제 좀 지울게.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선생님이 여기다 세로 그림 하나만 그냥 간단한 것만 조금 더 볼게. 자, 전체 집합에서요. A가 요렇게 있고요. B가 요렇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얘들아 A 부분을 제외한 요 바깥 면적을 보고 싶어. 아이고. 요 바깥 면적을 보고 싶어. 요 부분. 이거 보여요? 이 부분. 얘를 뭐라 그럴까? 여지. 그렇지. 누구의 여집합이야? A.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요? A의 여집합. A가 아닌 애들. 그런데 생각해봐. 자, 여집합은 얘들아 아니다가 되는 거란 말이야. 봐봐. A가 아니야. 면 A가 아니야. 바깥이지. 그치? 근데 A가 아닌 게 아니야면 뭐가 되는 거야? A가 아닌 게 아니야. A가 아닌 게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정신 차려. A가 아닌 게 아니야면 뭐야? 나야란 얘기잖아. 그치? 전체 아니에요? A가 아닌 게 아니야. 짝수가 아닌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짝수가 아니면 뭐야? 홀수지. 홀수가 아니면 뭐야? 짝수지. 그럼 뭐야? 짝수지. 이해됐어? A가 아닌 게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집합의 특성을 알고 가는 거예요.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2번.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A가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 여집합 B꼴까지 받고 또 그러면 뭐 B의 여집합 자리도 너희들이 충분히 볼 수 있을 거고 나머지 벤 다이어그램 정리될 거고. 자, 그러면 특이사항 있는 거 하나만 더 보자. 자, 얘들아 전체 집합이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아니야. 그렇지. 전체 집합이 아니야. 우주가 아니야. 이건 뭐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공집합이 아니야. 전체 집합.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생각해볼까? 나랑
나의 여집합을 합치면 뭘까? 그렇지. 아니, 나랑 나의 여집합 합친 게 아니죠, 이거. 미안해요. 자, 요거부터 볼게, 그러면. 자, 합친 거. 합친 거면 합집합이어야 되죠. 합집합. 이러면 전체 집합이죠. 나랑 그리고 내가 아닌 애들을 합치면 싹 다 되잖아. 그치? 자, 근데 나랑 교집합 나의 여집합 자리를 합쳐보래. 겹쳐보래요. 그렇지. 공집합. 야, 역시 니네는 집합은 잘할 줄 알았다. 자, 됐어요? 공집합이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 무슨 문제냐면 집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끼워 맞추기도 좀 해보면 쉬워. 그림 이렇게 겹쳐지는 거 찾는 거. 자, 그러면 아까 풀던 거 지금 필수 문제 3번. 자, 문제 1번 보세요. 1번.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물었어요. 그쵸? 얘들아, 합집합이 아닌 거 물었지. 그럼 노란색 테두리 안 애가 아닌 애들이잖아. 그럼 이거 뭐야? 원소 뭐뭐 있어? 1, 5, 7, 10. 5, 7, 11이 되죠? 맞아요? 합집합이 아닌 거니까 노란 테두리 바깥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물었어요. A 교집합 B면 주황색이죠? 주황색 테두리 여집합이니까 얘네들 빼고 나머지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건 또 다 뭐가 되는 거야? 1부터 12까지 수 중에 6이랑 10이 빼고 쓰면 되지. 그치? 그럼 나머지 거 1, 2, 3, 맞네. 4, 5, 7, 8, 9, 10, 11까지 이렇게 쓰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뭐야? 세 번째. A 여집합 빼기 B를 봐달래요. 자,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A의 여집합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주황색. 자, 여기서 B를 보라색으로 색칠한 B의 부분을 얘들아 빼래. 그럼 어디가 나와? 이 나머지 여기 빨간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이 보여? 여기 근데 뭐랑 똑같아요? 이거 뭐랑 똑같아요? 그치? 얘들아, 더하고가 아니라 용어 정확하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죠? 그쵸? 자, 얘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 근데 우리가 자, 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A 차집합 B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도 쓸 수 있다 그랬어, 아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이걸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얘를 보면 그럼 봐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 차집합이란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이거 앞에 거 앞 A 여집합이지. 차집합을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을 넣었지. 근데 이거 봐봐, 얘들아.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낼 수 있어. 그걸 뒤에 배울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여집합을 묶어내면 A가 들어가고요. B가 들어가고요. 이 여집합이 분배가 되는 건데 여집합이라고 했잖아. 아니야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교집합이 아니야가 돼야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그래서 교집합이야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교집합의 반대는 뭐야? 합집합. 그러니까 이게 A 합집합 B가 아닌 경우를 묻는 거라서 얘도 지금 이거랑 똑같아진 상황이 된 거라고. 근데 지금은 이거 몰라도 된다고. 왜? 뒤에 연산 법칙할 때 이런 거 할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4번은 뭐라 적혀있어요?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이죠? 그쵸?
얘들아, 요것도 풀어보자. 이제 얘도 정리해보면. 왜? 자, 비여집합. 비여집합 여기다 그냥 빗금 다 쳐볼게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파란색으로 빗금 친 거 비여집합이죠. 맞아요. 비여집합에 A여집합. 자, 노란색으로 빗금 친 거 A여집합이죠. 요렇게. 요렇게. 자, 요거 A여집합이죠. 그쵸?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 빗금 친 거 빼래요. 그럼 남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얘들아? 파란색 빗금 친 거에서 노란색 빗금 친 거 빼래. 그럼 파란색 빗금 홍자 쳐져 있는 애 요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또 뭐야? A차 집합 B랑 똑같잖아. 그치? A차 집합 B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가 좀 안 되죠, 지금? 빗금이 너무 어지러워서 그렇거든요. 자, A에서 B 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답을 쓰면 2, 4, 8, 10인데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저 다시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요거 정리 한 번만 해줄게. 자, 그림 봐봐. 다시 그려줄게. 전체 집합이고 A고 B가 있어요, 지금.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B의 지금 여집합. 이 바깥 면적이지, 요만큼. 맞아? 요 자리, 요 바깥에. B의 여집합. 여기. 됐어? 여기서 A 여집합을 빼달라 그랬죠. A 여집합 핑크색으로 볼게요.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여기 핑크색이지. 여기가 A의 여집합이지. 됐어? 자, 파란색에서 A의 여집합 빼래. 그럼 남은 게 누구밖에 없어야 돼? 파란색밖에 없어야 되지. 그치? 파란색이 어디만 있어요? 겹쳐진 부분을 다 빼란 얘기잖아요. 핑크색이 덮어진 부분을 없애란 얘기인 거잖아. 빼라는 얘기니까. 그럼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만 남잖아, 지금 파란색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A 차집합 B 자리랑 똑같지? 근데 선생님 이거를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아까처럼 A 차집합 B 꼴로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 앞에 거 차집합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야. A가 아닌 게 아니야지. 그럼 뭐 된다 그랬어? A야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죠. 자, 근데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교환돼도 자리 똑같다 그랬지. 교집합에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지금.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은 뭐랑 똑같다고요? 앞에 거 차집합, 뒤에 거랑 똑같다고요. 됐어요? 그럼 이거 A 빼기 B네?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A 빼기 B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뒤로 넘겨. 집합의 연산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세요. 346번 하나, 349번 하나 풀어보세요. 두 개. 지금 풀어봐. 노트에다 풀어, 노트에다.
A랑 B의 그 같은 거 셈인데요. 분수. A-B? A 차집합 B? 아니 그냥 A-B로 돼 있는데 어디에? 346번에 A-B가 아니라 이게 A 차집합 B라고요. 아저씨. 이게 차집합 B라고요. 그러니까 뺀 거죠. 아 공통된 거죠. 헐. 아니 근데 공통된 거 바로 그 용어를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집합 기호를 연산을 안 외우면 문제 못 푼다 그랬잖아, 쌤이. 이거 A 차집합 B잖아. 차집합이니까 차가 뭐야? 빼는 거지. 누구에서 누구 빼라고. A에서 B. A에서 B에 겹쳐진 부분을 빼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응. 다 풀었어? 잠깐만 기다려. 아니, 쌤이랑 같이 풀고 돼. 다 불러줄게. 됐어. 자, 346 다 불러볼게요. 집합 B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얘들아 답 쓸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요 괄호 표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집합의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요 표시 없으면 틀린 거예요. 답만, 이렇게 원소만 쭉쭉 쓰면. 자, 3, 4, 5, 8, 9 이렇게 됩니다. 346번 채점하세요. 틀리면 얘기하세요. 틀렸나요? 기회가 안 들어가요. 네? 네. 저 교집합을 표시 안 해서 틀렸어요. 교집합을 표시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B가 58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빼고 썼어요. 허허. 그럼 틀린 거죠. 자, 봅시다. 나은이 맞았어? 맞았어? 응.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 전체 집합이 뭐라고 적혀 있어, 지금? 9 이하의 자연수지. 그치? 자, 그럼 9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중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2 하나만 있겠네요. A 합집합 B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1, 2, 3, 4, 1, 3, 4, 5, 6, 7, 8, 9가 있어야 돼요. 자, 요 자리에 5, 8 있고요. A 차집합 B 자리에 1, 6, 7이 있어요. 그럼 1, 2, 3, 4, 5, 6, 7, 8 하고 9까지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집합 B 구하시오 했으니까 집합 B는 요만큼이 집합 B란 얘기인 거야. 됐죠? 그 다음 349번의 답은요. 얼마 나왔어요? 그렇지. 2. 잘했어. 자, 뒤로 넘겨서 여기 뒤에 2개 하면 이제 수업 끝날 시간인데 자, 근데 안 풀어야 돼. 뭐가? 숙제를 안 해도 되냐고? 아니 그 방금 좀.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준 건 숙제로 안 해도 돼. 자, 위에 봐봐요, 얘들아. 자, 보자. 이거는 필수 문제를 풀게요. 항상 옳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얘들아.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거 물어봤어요. 1번 봐봐. 이게 이제 진짜 니네가 집합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문제 밑줄 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B라 그러면, 이 전체 집합 안에 A랑 B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든 일단 전체 집합 안에 A, B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A, B의 포함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전체 집합 안에 A,
B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아예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자, 이런 건데 어떤 모양을 갖든지 간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걸 찾으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쌤이 문제를 요거 봐봐.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A와 B의 포함 관계 모양을 다 보면 얘들아 칠판 봐. 자, A 따로 B 따로인 경우 있을 수도 있지. A, B의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걸로 보면. 자, 그 다음에 A랑 B가 요렇게 일부분만 겹칠 수도 있죠. 맞아요? 두 번째는요. A가 B 안에 쏙 들어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쵸? 반대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도 가능해. 얘가 다 확장이 돼서 A랑 B가 아예 똑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모든 경우가 다 성립되는 애를 찾아달라는 거야. 첫 번째 1번 봐봐. 자, A는요. 전체 집합에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얘들아, A는 전체 집합 안에 있어야 되는 애지. 그치? 전체 A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에 여집합에 포함될 리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럼 이거 틀렸지. 자, 2번. A 합집합 B가 A에 포함된대요. 항상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얘들아, 니네가 이거를 생각해봐. A 합집합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어느 경우가 있어? 첫 번째 경우.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자, 이거 두 번째 경우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X. 항상 옳은 건 아니란 거예요. 자, 3번. A 교집합 B가요. B에 포함된대요. 이게 항상 맞아. 맞아? 여기는 교집합 없는데? 그럼 뭐가 돼? 그렇지. 이게 없으면 무슨 집합이 돼버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된다는 거야. 왜 맞는지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항상 옳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교집합 B. 이 경우에는 A교집합 B가 여기죠. 얘는 B에 포함되는 거 맞지? 그치? 여기에선 A교집합 B가 여기라고 생각해봐. 얘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지? 그치? 자, 여기에서 A교집합 B 전부지. 근데 얘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지? 그치? 여기는 교집합이 없어.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근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3번. 됐어요? 3번 체크하세요.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숙제 쓰세요. 자, 숙제는 124에서 146까지입니다. 숙제 124에서 146까지인데 얘들아, 이